안녕하세요. 진료의 진심인 바르다 한의원 김수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심하면 속쓰림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한 번씩 나타난다면 일시적으로 나타나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이건 만성적으로 넘어가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이 있게 되면 이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먹은 음식물이 소화가 되지 않고 위에 가만히 남아있게 되면 이것은 속에 더부룩함과 답답함을 만들게 되고, 이런 더부룩함과 답답함은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우리 몸에는 피로가 많이 쌓이게 되고 회복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를 도와주고 있는 효소의 분비라든지 아니면 위장의 운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다시 또 음식물을 먹을 때 소화가 또 안 되는 느낌을 더욱더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소화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피로감도 쌓이면서 면역력 저하랑 만성 위장장애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소화가 안 될 때 단순히 소화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상황만 넘어가서 또 다시 반복되는 것보다는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다시금 소화가 안 되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답답한 굴레에서 벗어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불량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큰일을 앞두고 있거나 뭔가 신경 쓰는 일이 있거나 했을 때 갑자기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막 답답하거나 더부룩하거나 심하면 막 속이 쓰리거나 하는 경험을 하셨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자율신경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긴장되거나 아니면 이완될 때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는데요. 크게 나누어 보자면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긴장될 때 활성화되게 되고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이완될 때 활성화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긴장하면 입이 마르듯이 위에서는 소화효소가 잘 분비돼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소화효소가 잘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긴장하면 몸이 굳어버리듯이 위에 연동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을 아래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 음식물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렇게 위에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게 되면 더부룩함 그리고 속쓰림, 위산 역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게 되고요. 계속해서 소화에 불편함을 만들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여기서 더 받게 되면 소화 기능이 더 둔화되면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소화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특히 특정 음식을 먹을 때 고기라든지 아니면 밀가루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또한 소화효소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소화불량인데요. 이런 분들은 나는 잘 모르지만 내 몸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자율신경계가 계속 교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서 소화효소의 분비를 막게 됩니다. 이런 분들 또한 교감신경을 다시 과활성화되지 않게 해주고 불균형한 자율신경들을 균형을 잘 맞춰준다면 이러한 소화불량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가 안 될 때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만 피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소화불량의 경우에는 한의학에서는 교감신경을 좀 낮춰주고 부교감신경을 좀 더 항진시켜주는 약제를 사용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소화만 도와주는 약제를 처방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자율신경의 불균형적인 부분들을 맞춰주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화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소화불량의 경우에는 우리가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파인애플, 키위와 같은 과일들을 넣어서 같이 조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약재들을 같이 넣어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긴장된 복직근이라든지 장과 같은 이런 운동들은 고주파 치료 그리고 침, 뜸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그 근육들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풀어주면서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을 더욱더 도와주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긴장하게 되면 몸이 이렇게 굳듯이 소화기관도 마찬가지로 긴장을 해서 굳어 있게 되는데 이 소화기관 같은 경우는 안팎으로 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침과뜸과 고주파를 통해서 풀어줄 수 있고 안에서는 소화를 도와주고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한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에서 저희가 소화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오랫동안 씹어서 드시는 게 소화를 훨씬 더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고 나서는 살짝 산책을 해주시는 것이 소화를 더욱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새는 맵고 짠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러한 자극적인 음식들은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도 조금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은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화불량은 단순히 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화불량을 단순히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이러한 심각한 병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그 원인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화불량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소화제만 드시고 의존하지 마시고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하지 않게끔 잘 관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속 편한 내일 되세요. 감사합니다.